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외교정책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교정책 수업 시간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주제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교정책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로 했던 것은 외교정책은 그 국내적으로 결정되어서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즉 인사이드 아웃의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결국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여러 그 행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게임을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을 하든 아니면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이나 그 총리의 영향 하에서 어떤 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인 접근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외교정책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혹은 대외적인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국가의 어떤 그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수업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그 국제정치적인 접근과 외교정책적인 접근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주로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은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적인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국가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또 물론 그것이 국내적으로 결정되어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바깥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국내 정치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또 국제 정치적인 접근을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적인 접근의 어떤 영향과 국제 정치적인 접근의 영향, 그러니까 대내적인 변수와 대외적인 변수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이죠.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내적인 변수만의 영향도 아니고 대외적인 변수만의 영향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내적인 변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또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논의했던 것이 국제정치적인 측면이나 국내 정치적인 측면 어느 한 부분을 강조했던 데 비해서 오늘 논의를 할 내용은 이 두 가지의 다른 변수, 대내적인 변수와 대외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이 대내적인 변수와 대외적인 변수를 많이 고려를 하겠죠. 사실상 여러 가지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대외적 변수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금리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러한 심지어 경제 정책도 대외적인 변수에 대외적인 경제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외부적인 환경이 좀 금융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외부 경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국내 정치적인 모습도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야말로 대외적인 부분과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대외적인 문제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교정책을 공부했던 부분들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죠. 국내적인 요인이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그 안의 모습이 인사이드의 모습이 인사이드 아웃의 모습이죠.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령 어떤 특정 국가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그것이 정부 정치 모델이 설명하는 거든 조직 행태 모델이 설명을 하든 거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리더십에 관한 것이든 여론에 관한 것이든 그러한 국내적인 요인의 그 모습들이 그런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서 대외적인 정책을 하면 그 대외 정책에 의해서 각각 여러 국가들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 서로 모여가지고
국제 정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국내적인 요인이 국제 정치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제적 요인이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를 시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외교정책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설명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가의 대외적인 행동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 정치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것은 설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대외정책,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또 그 외교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정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자는 외교정책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고 후자는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정치적인 관점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국제적인 요인이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내 정치적인 구조가 변화, 국내 정치적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가령 외교정책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그게 국내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여론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외교 정책 결정 기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도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조금 다른 부분 정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령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서 그것이 국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금융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적으로 아주 유연한 어떤 그 경제 제도와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 상황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럼 전 세계의 어떤 영향 속에서 국내에서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의 흐름이 점점 더 가속화되었고 개방화의 모습들도 훨씬 더 가속화되었고 또 그동안 많이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규제와 어떤 법령들이 철폐되거나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대외적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경제 구조와 경제적인 어떤 제도가 상당히 많이 큰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외교정책 분야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외 정치 환경,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가 국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국내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기구,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는 국제적인 요인이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를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설명의 대상은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교정책적인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지만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외교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정책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웃사이드 인의 인사이드 아웃의 그런 모습과 아웃사이드 인, 두 번째 아웃사이드 인의 모습이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모습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은 그 두 가지 합쳐져서 국내적인 압력과 국제적인 압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즉 다른 국가와 어떤 조약을 맺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상황, 국제정치적인 환경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적인 요인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정치 모델이나 조직 행태 모델은 국내적으로 어떤 협상안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우리 포지션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국내적인 부분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은 어떤 것인지 전 세계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내적인 압력이 오는 동시에 국제적인 압력도 동시에 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진전된 의미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 국내적인 요인이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케네스 왈츠의 제2 이미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국내적 요인이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케네스 왈츠가 얘기하는 제2 이미지 이론, 세컨드 이미지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 국제적 요인이 국내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아웃사이드의 모습은 그 그레비치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세컨드 이미지 리버스드 이론입니다. 그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적 압력과 국제적 압력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은 소위 트래벨스 게임이라고 해서 양면 게임 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 그 자체로서 설명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은 국내적 요인에서 국제 정치 구조로 변화하는 어떤 그 인사이드 아웃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모습에 이제 국제적인 요인이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를 하는 보이는 아웃사이드 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국내적 압력과 국제적 압력이 서로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론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 이 제2 이미지 이론과 제2 이미지 역전 이론 그리고 양면 게임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정책과 정치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서 보면서 기존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어떠한 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진전된 정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2 이미지 이론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세컨드 이미지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컨드 이미지가 있으니까 퍼스트 이미지도 있겠죠. 세컨드 이미지도 있고 서드 이미지도 있겠죠. 자, 국제 정치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친구들은 케네스 왈츠라고 하는 그 국제 정치의 대학자가 이야기한 그런 제1 이미지, 제2 이미지, 제3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들어봤을 겁니다. 케네스 왈츠의 그 첫 번째 저작인 Man, the State and War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결국 man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과 국가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케네스 왈츠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전쟁 국제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인데 평화 상태가 지속되면 큰 그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국제 질서의 어려움을 주는 어떤 도전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전쟁이 왜 발생하느냐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죠. 일단 사람이 인명살상이 많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이 임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주제가 왜 전쟁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케네스 왈츠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국제정치 이론에 특히 현실주의 이론,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강조를 하지만 케네스 왈츠는 그 전쟁의 원인의 국제구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제무정부 상태로 가는 인터내셔널 아나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그 국가들로 하여금 그 자구책을 할 수 있는 그 셀프헬프의 그 자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국가와 그 투쟁을 벌일 수 있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무정부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국제 구조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케네스 왈츠가 제3 이미지만을 설명을 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국제 구조는 제3 이미지인데 제3 이미지만을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제1 이미지, 제1 이미지도 설명을 했죠. 그 책에 보면 그 퍼스트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세컨드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 이미지가 전쟁의 원인으로서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 케네스 왈츠가 얘기하는 제2 이미지, 세컨드 이미지가 바로 국가에 대한 것이죠. 국가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국가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더 스테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특성, 국가 내부의 속성으로서 대외적인 행동 또는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제2 이미지에 의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왈츠는 인간의 논리, 개인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그
퍼스트 이미지도 이야기를 하고 국가의 특성을 얘기하는 세컨드 이미지를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의 외교 정책적인 원인을 보는데 이런 세컨드 이미지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가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 케네스 왈츠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속성에 의해서 대외 정책을 살펴보고 그 국제 정치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소위 그 제2 이미지를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의 어떤 논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케네스 왈츠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외교 정책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적인 여러 가지 변수와 행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외교정책 이론은 국내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국가 안의 속성을 바탕으로 국가 밖으로의 행동을 설명하는 인사이드 아웃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측면이 그 케네스 왈츠의 세컨드 이미지의 그런 어떤 논리가 외교정책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와보겠습니다.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인데요. 이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개념화한 것 자체가 케네스 왈츠의 용어를 이제 그 변형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왈츠의 세컨드 이미지, 제2 이미지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반대의 어떤 아웃사이더 인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케네스 왈츠의 세컨드 이미지의 용어를 변형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념화한 것이죠. 자,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2 이미지 이론이 인사이드 아웃의 모습이었다면 이 아웃사이드 인, 바깥에서 안으로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국내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터 그레비치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이것을 이제 개념화한 것인데요. 우리가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내적인 요인, 외교 정책에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국내적인 외교 정책적인 구조와 제도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국내 정치 요인이 국제 정치적 사건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국내 정치적 요인이 발생한 결과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제2 이미지 그 이론에서 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사이드 아웃의 관계에서 보면 원인은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고 결과는 대외적인 모습이죠. 외교 정책이고 국제 정치적인 질서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제2미지 역전이라는 이걸 뒤바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인은 그 국제 정치적인 것이고 결과는 국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요인이 어떻게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국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국내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을 공부를 할 때 대통령 혹은 뭐 국무부, 미국 같은 경우에 국무부, 국방부 혹은 백악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통령,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 뭐 이런 어떤 조직들이 있다면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모습을 국내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국내적인 구조를 그냥 주어져 있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어떤 외교 정책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 거죠.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인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원인의 그 독립 변수, 원인의 그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종속 변수의 베리에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외교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국내적인 변수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국내적인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외부적인 모습, 그러니까 국가의 대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구조를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이 외교정책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국내 정치와 구조와 과정이 단순히 외교정책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국내의 뭐 경제 구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구조들도 전쟁이나 해외 무역, 해외 경제 상황, 국제 경제 상황 이것이 위기 상황이냐 위기 상황이 아니냐,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을 아웃사이드 인의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밖으로부터의 영향이 어떻게 국가 안의 변화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교 정책이 인사이드 아웃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은 아웃사이드 인의 관점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외교 정책 이론이 아닌 국내 정치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비교 정치학이나 정치 과정론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국내적인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겠죠. 우리는 지금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국내 정치 구조가 바뀌는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국내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국가 선거를 통해서 이런 국가의 어떤 제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 정치학이나 아니면 정치 과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국제 정치의 관점에서, 외교 정책 이론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은 설명 대상이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이기 때문에 대외적 외교 정책 이론이 아니죠. 외교 정책 이론은 왜 특정한 국가가 그러한 대외적인 행동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여기서의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의 모습은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이 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을 그 자체로서 외교 정책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되시죠? 그래서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비교 정치론의 관점이나 아니면 정치 과정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그 요인이 국가의 어떤 대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웃사이드 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이것이 또 국가의 대외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가의 어떤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변화에 따라서 다른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도 그렇고 사회문화 정책도 그렇고 그런 정책들이 변화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서 요약해 볼 수 있는 게, 제2이미지 역전 이론은 비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외교정책 이론의 모습은 아니지만, 왜 외교정책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느냐. 자, 외교정책에서 독립변수로 고려하는 국내정치 변수들이 가지는 역사적 생성 과정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직행태 모델이나 아니면 정부정치 모델에서 설명을 했었던 국내정치적인 요인들 혹은 여론이나 리더십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러한 부분들은 국내적인 요인인데, 그런 국내적인 요인들이 외교정책 이론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독립변수를 고려하는데, 그런 국내정치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소련은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부 정치 모델의 관점을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외교 정책 기구들, 그리고 외교 정책 논의의 모습들, 미국 외교 정책의 규범들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냉전 시대의 세계 질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냉전 시대의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냉전 시대가 아닌 탈냉전 시대의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조금 다를 텐데, 그러한 관점을 이해를 하는데 제2 이미지 역전 이론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역시 냉전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나 아니면 냉전 이후의 시대 21세기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안에 한국 내부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바깥의 변화에서 한국이 또 더욱더 민주주의화된 측면이 있고, 더욱더 민주주의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여론이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외교 정책 자체도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북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북한 외교 정책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연결되는 어떤 리더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후령 체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이런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북한의 내각과 그리고 그 조선노동당이라 하는 당, 그리고 군부라고 하는 이런 삼각 체제에 의해서 북한의 대외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부적인 요인이 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북한이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게 된 것은 한국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국제 정치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또한 세계 질서의 변화가 냉전이 종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의 그 탈냉제 시대로 돌아서고, 이제 최근에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구조 역시 북한의 대내 환경에 상당히 이 영향, 대외 환경에, 대내 환경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러한 북한의 국내적인 정치 구조가 북한의 대외 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 아웃사이드 인의 관점에서 그 인이라고 하는 그 내부의 모습들에 대한 설명, 역사적인 과정과 변화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이미지 역전 이론이 얘기하는 건 아웃사이드 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웃사이드 인에서 그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교 정치론의 관점이나 아니면 정치 과정론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대외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터내셔널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에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아웃사이드 인의 모습이 다시 아웃으로 나가는 인사이드 아웃의 모습을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